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책,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어, 귀중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저자가 참 담담하고 또 진솔하게 들려주는 그 자신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다 보니 금세 마음이 또 차분해짐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 저자는 그 일상의 소재들을 좀 특별하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물을 보는 그 참신함에 또 소소하게 웃음을 짓기도 했고, 또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그만의 해석에 또 감탄을 하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그 정말 다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저는 그 다름이라는 단어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나의 다름은 인정받고 싶었지만 타인의 다름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과오들. 모두 대학 때 시간이 떠올랐는데요. 대학교 때 다닐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저는 어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한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좀 좋았었나 봐요. 네. 동아리가 또 좋았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임원을 맡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단순 동아리의 그 이제 동아리원일 때와 또 그 임원이 되고 나니 또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겠죠. 저 또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해 경험으로 인해 또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냐면 아침을 깨우는 동아리라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 캠퍼스에 이제 아침 7시 반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구보를 뛰서 이제 열을 좀 내고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아크로바틱도 하고 그 다양한 신체 훈련들을 하는 몸을 쓰는 동아리였었는데요. 항상 그렇죠. 꼭 늦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뒤처지는 친구들이 뭐 처음에는 저도 그려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워낙 속이 좁았었고 또 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참다 참다 폭발을 했었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하찮은 거였어요. 뭐였냐면 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에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그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죠. 왜 저렇게까지 술을 마실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저의 20살 때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뭐 이렇게 맑은 정신을 유지를 하고 또 듣고 싶은 수업을 또 듣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른 잠을 자는 게 제 패턴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또 술이 술을 부르고 또 술을 부다가 또 그런 술의 낙으로 20살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나중엔 제가 정말 작정하고 제가 있어야 할 임원의 자리를 딱 하루 잠적한 적이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저만의 소심함이었겠죠. 네. 그 며칠은 또 친구들이 잘 협조를 해줬어요. 네. 생각해서 협조를 해줬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죠. 10년도 넘게 지난 기억이지만 그 다름을 생각하다 떠오른 기억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저에게도 참 필요한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겠죠. 누구도 그 사람을 100% 알 수가 없기에 그냥 대학 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책 제목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져왔고요. 다연 출판사에서 나왔고 김철우 작가님의 책입니다. 완벽주의자.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온 세상을 파랗게 만들 순 없습니다. 파랗게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 그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노란색을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건 나를 만족시키는 소소한 방법입니다. 선택. 오늘 한 선택은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참을성이 없어진 것 같아 고민이에요. 예전엔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엄청 설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안 먹고 말지 줄 서서 먹고 싶진 않아요.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안 나오면 재촉하고 싶고 막 그래요. 나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의 테이블에는 음식이 금방 난 것 같은데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 결국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다가 세상 맛없게 먹고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생전 안 내던 짜증을 내고 다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아닌 척했지만 요즘 들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남들은 취직도 하고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가는데 나만 불안한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요. 그래서 더 재촉했었나 봐요. 시간 아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강박. 그마저 잘 안 되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한 날이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잡념만 떠올라요.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왜 그토록 의미 없게만 느껴지는지. 빨리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혼자 고민을 꺼내놓고 싶을 뿐이죠. 알잖아요. 악자까지 연습한다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것을. 거기에 또 한번 스트레스를 받곤 해요. 마음한테는 노력이라고 이해시켰지만 실은 선택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 또다시 밀려온다면 눈을 감고 말해주고 싶어요. 선택을 하고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온다면 그건 가치 없는 선택이었던 거야.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는 써도 방전되지만 안 써도 방전됩니다. 단지 많이 쓸수록 방전 속도가 빠를 뿐입니다. 사람 배터리는 반대입니다. 열심히 쓸 때보다 쓰지 않고 놔둘 때 더 빨리 방전됩니다. 지친 하루가 끝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전원은 꺼지겠죠. 하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30분만 걸어보면 배터리가 도리어 충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라한 순간. 살면서 가장 초라한 때는 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건 10년이 지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릴 때 그날이 오늘이면 됩니다. 어느 자식이나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부모님께 잘못한 순간을 떠올리게 마련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텐데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때한 불효에 지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지나간 과거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가장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20대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많아서 때론 선택사항이 너무 없어서 그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꿋꿋이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챙길 틈이 없어요. 주변을 돌아봤을 땐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건 경쟁 상대일 뿐이죠. 욕심이 많아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잘 산 거냐고 물어본다면 쉽사리 긍정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이제는 주위를 좀 돌아보고 싶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싹 버리려고 해요. 우선 오늘을 잘 살아보려고요. 10년 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날이 오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재밌게 살아보려고요.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41.195km를 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반면 덮고 있는 이불 속에서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움직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실함의 문제인가 봅니다. 존재.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펜,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무심코 버리는 전단지까지. 누군가의 철저한 기획과 실행력,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발명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우리는 3일 운동을 하고 5kg이 빠지길 바랍니다. 조금의 노력에도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수도꼭지를 열어 물 트는 일밖에 없습니다. 쉽게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끔 이런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심 맞장구를 칩니다. 나는 탁구를 시작할 때 1시간 배워놓고 1년 배운 사람보다 잘 치고 싶었고, 헬스장 3개월 나갔으면서 3년 운동한 사람과 비교해 초라하다고 느꼈거든요. 요즘은 침착과 게으름 사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유난히 바빴어요.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며 지하철을 뛰어다니다 보니 마음이 지쳐갔고 거의 공황장애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만 보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루는 내가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며 늘 긍정적으로 살던 내게 우울한 감정은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올해 나만의 지침을 정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막 도착한 지하철이 출발하려 해도 달려들지 않기. 우울한 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처방입니다. 또 하나, 커피 내리는 동안 그 순간에 집중하기. 아침밥은 안 먹어도 모닝커피 안 마시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매일 아침 드립커피를 내려 마셔요. 바쁜 아침과 달리 드립커피는 느림의 상징이잖아요. 한 손으로 우아하게 원을 그리며 물 붓는 요요를 동경했죠. 하지만 현실은 물 대충 부어놓고 빨래 널고 가방 챙기고 다시 주방 가서 물 붓고 다 내려가는 동안 옷 입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커피 내리는 동안 그저 커피만 내려보려고요. 이래야만 느리게 사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는 것도 좋고 우아하게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자꾸만 하나의 일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해요. 평소 같았으면 책도 2권을 읽었을 텐데 요즘은 1권밖에 못 읽는다든지, 빠른 걸음으로 가던 헬스장을 느리게 가서 아령을 한 번 더 못 든다든지. 느리게 살아서 좋긴 한데 인생의 효율이 떨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다 보니 게을러진 건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좋은 결과로 끝맺기 위해선 그만큼의 시간이 든다는 걸 머리는 알고 있지만 손발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느리게 걷는 오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눈앞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걸 눈치챌 수 있다면 그 인생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센 불.
센 불에서 고기를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앞선다고 해서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때론 약불에, 때론 중불에 올려놓고 쉽게 타지 않도록 다독여주세요. 한층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책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글들을 써주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본서를 읽고 이제 생각 정리를 하면서 커피부터 내렸습니다. 네. 이제 글라인더에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넣고 그 원두가 갈리면 그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은은하게 이제 커피 향이 퍼지곤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커피 가루가 날리는 그 향을 한동안 좀 맡았습니다. 속도에 급급해서 때론 타인의 시선에 부응하려 앞만 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담하고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차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서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그 30페이지에 있는 구절이었어요. 오늘 한 선택은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저 스스로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져준 그런 문구입니다. 이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너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성과를 쫓으며 또 바로바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직장 생활을 또 했죠. 또 그게 나의 삶의 재미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남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사회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경제활동적인 면만 봤기 때문에 오너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일정 부분 타당하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직업으로만 귀결될 수는 없다고 봐요. 직업은 제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은 참 많이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곤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 때론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한 일. 하물며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가보거나 1년에 한 번 있을 여행지를 선택한다거나 나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 안에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조급해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빨리, 더 확실하게 그런 단어보다는 본서를 읽고 좀 기다림이라는 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전에 그 선택이 옳았는지 혹은 옳지 않았었는지 자연스레 제 가슴에 스며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책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